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오늘은 인적 분할 전 코엘 패션 마지막 거래일자였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코엘 패션 재상장일,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운송 사업 부문은 차치하고 패션 사업 부문이 핵심인데 패션 사업 부문의 전망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폭락을 거듭하여 마지막 거래일 기준 코엘 패션의 시가총액은 5,071억입니다. 지난 8월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던 코엘 패션은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었지만 오늘 마지막 거래일자로 반토막도 더 나버려서 시가총액은 5,071억으로 거래 정지됐고 인적 분할에 들어가게 됩니다. 패션 사업부가 신설회사 폰드그룹으로 분할되고 코엘 패션의 최대 주주는 대명 화학으로 그 지분을 약 48%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 관계자 지분까지 포함하고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약 75%의 물량이 최대 주주 관계자 물량입니다. 따라서 유통 물량은 약 25%로 약 2천만 주 수준으로 유통 물량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인적 분할이기에 당연히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최대 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코엘 패션이 재상장되는 2월 2일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면 상장일 당일 평가 가격의 하단부 50%, 상단부 200%에서 결정됩니다. 신규 상장주처럼 똑같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한가 30%, 하한가 30%로 주가는 움직이게 됩니다. 약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다면 상방으로 열려 있어 보이는 코엘 패션 인데 지난 영상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갔던 재무제표인데 이번에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엘 패션의 재무제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로젠택배 인수 이후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패션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14% 수준으로 역시 아직까지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패션 사업부와 운송사업부가 뒤엉켜 있어 멀티플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고 이를 인적 분할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자사업은 차치하고 패션사업과 운송사업부가 약 34% 그리고 62%로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패션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과거 대비 다소 떨어져 보이는 건 재고평가 손실이 선 반영되어 충당금 차이로 발생된 일회성 이벤트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코엘 패션 운송사업부야 업체들끼리 파이 싸움 하는 중이니까 넘어가고 패션 사업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엘 패션 사업 부문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내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22년 패션 사업부의 내수 매출 비중은 약 98%로 사실상 전부 내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면 지난해까지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정말 0에 수렴하고 있었고 이번 연도부터 미미하지만 조금씩 해외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코엘 패션은 슈퍼드라이라는 브랜드를 기점으로 중국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슈퍼드라이의 브랜드가 과연 시장에 통할지는 의문이지만 코엘 패션은 해외 진출에 대한 그 계획을 착실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의 패션 사업부 두 번째 문제점은 매출의 대부분이 홈쇼핑에서 나오고 있어 최근 패션 사업 시장의 구조와 그 결이 조금 다르고 이는 좋게 말해서 다른 거고 현실을 말하면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터넷 쇼핑 비중이 18% 밖에 안 됐었던 코엘 패션입니다. 고무적인 건 12월 21일 바로 어제 코엘패션닷컴 홈페이지 개편 이후 회원은 10만 명을 돌파했고 일 최고 매출인 1억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약점으로 지목됐던 인터넷 쇼핑 매출 비중의 갈증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적 분할을 앞두고 너무 큰 폭락을 해버린 코엘 패션 주주분들의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패션 사업부만 보면 이렇게까지 폭락할 일인가 싶습니다. 2월에 재상장 이후 재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